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근육의 적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가 넘으면 여러가지 이유로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어드는 근육의 감소 속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가가 건강 수명의 승패를 가릅니다. 근육이 저하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의 저하죠.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호르몬의 저항성이 증가하며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부신기능의 저하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신체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 기능, 자율신경계, 소화기능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감소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근육의 척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근육의 감소 속도는 빠르고, 이것을 완벽하게 제어한 사람들은 청년 못지않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척들 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조절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장 비만입니다.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있지만 특히 내장지방은 근육을 녹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근육과 같은 공간을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지방이 많아질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은 줄어들게 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아무래도 50세 이후에 완경이라든지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나이살이 생기게 되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강박관념을 가지는데, 이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체중계에 잘 보이려는 착각입니다. 체중계의 저울이 낮아져야 되니까 안 먹고 운동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또 줄이게 되죠. 근육이 먼저 지방보다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세 이후의 운동은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소화흡수의 문제도 굉장히 크죠. 소화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우리 몸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저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도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세지방산 같은 포스바이오틱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을 가는 문이 닫히거든요. 자, 특히 어떤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떨어지느냐, 항생제나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식이섬유 섭취 부족, 그리고 유산균을 함유한 식품이나 유산균의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끼고 사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죠. 50세 이후에 유난히 이제 핸드폰에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걸을 때도 문제입니다. 핸드폰 들고 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이 되고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핸드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밤에 잘 때죠. 밤에 잘 때 우리 머리맡에 블루라이트가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 성장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자기 전에 자극적인 영상이나 골치가 아픈 영상을 보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반드시 자기 전에는 고요한 음악, 평화로운 음악,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책 등을 읽으면서 잠자기 전에 루틴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오해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거나 소화흡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몸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풀이라는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에서 이것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항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거든요. 매일매일 적정량의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아미노산풀이 비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 방식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건데요. 안 먹고 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동의 편중성도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1대1 내지는 근력 운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운동 방식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시스템의 오류로 근육을 만들지 못하게 되죠. 근육은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먹거나 숨찬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당도 문제가 되죠. 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으로 당을 집어넣는 근육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일수록
근육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어도 핵심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노화되는 혈관 역시 문제가 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근육은 혈관의 영양 공급, 혈관의 노폐물 제거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조절되지 않으신 분들은 근육 형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문제가 되죠. 고지혈증 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뇌졸중이나 신경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용기전에서 근육세포의 사멸을 일으키는 작용이 일부 작동할 수 있고, 코엔자임 Q10이라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서 핵심적인 영양물질을 만드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사려있게 고려하면서 필요할 때는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거나 근육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50세 이후는 부신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오래 앓게 되면 우리 몸에 부신 호르몬이 저하되게 되고, 이것이 하루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게 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근육 형성에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잘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50세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일단 50세 이전에는 근육이 웬만하면 잘 형성이 됩니다. 근데 50세 이후에는 근육 형성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근육의 소중함을 좀 더 강조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익한 운동을 하고 피로가 해소된다고 하지만 50세 이후에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쌓이고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도 1구간에서 5구간까지가 있다고 한다면 2구간의 운동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즐겁게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매일 근육 1g씩만 늘린다고 생각하면 근육 부자로 사는 것, 근육 테크에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자신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끔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해 주시고, 매일 30분의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팔굽혀기, 스쿼팅, 손허벅지 운동, 잇몸 일으키기 다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운동 전후로 반드시 먹자. 물, 단백질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7,000보를 반드시 걸어 주십시오. 7,000보를 걷는 사람이 근감소증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육의 파트너, 장 건강을 신경해 주십시오. 장 건강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근육이 자랍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무럭무럭 키워주십시오. 오늘은 50세 이후 근육의 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적들입니다. 이 적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게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조절해야지 근육이 활개를 칠 수 있고 근육이 내 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부자이신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